다음 어제 나온 주요 기업 공시를 보겠습니다. 먼저 A프로젠이 경영권 변동 가능성을 언급한 게 있고, 그 다음 GS가 또 하나의 치과용 기기 인수 관련한 내용이 있고, 아이언플러스라는 회사가 액면병합, LX세미콘, 반도체 팹리스 업체죠. 그 코스닥 이전, 그리고 메카로라는 회사가 이제 물적 분할 후 그 물적 분할한 신설회사를 매각하겠다라는 게 있고, SD 바이오센스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 첫 중간 배당 소식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보면, 먼저 A프로젠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매각 추진 보도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했냐면은, 투자 유치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규모에 따라서, 그 규모에 따라서 경영권 변동도 수반할 수 있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A프로젠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복제약 제조 전문인데, 셀테리온, 삼성 바이오 FS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어쨌든 그 뒤를 잇는 회사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이 회사는 사실 이제 비상장사로 있다가 여러 번 상장을 추진하려고도 했다가 여차여차해서 안 됐고, 그래서 지난 7월에 불과 7월에 이제 계열사인, 그리고 코스피, 지금 보면 U라고 써있죠. 유가증권 코스피 상장사였던 A프로젠 메디신이라는 회사와 합병을 해서 우회 상장을 한 거죠. 코스피에, 유가증권 시장에 우회 상장을 한 상황이고, 이 회사는 지금 김재섭 대표라고 지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분이 이제 사실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G베이스라는 회사가 최대 주주인데, 그 G베이스를 지배하고 있는 게 김재섭 전 대표예요. 그래서 김재섭 전 대표가 지금은 이제 대주주이고 최대주주이고, 그런데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것은 새로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죠. 발행해서 특정인 누군가에게 쭉 이제 몰빵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신주 발행 규모에 따라서는 신주,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온전히 다 사가는 쪽이 최대주주가 될 수는 있죠. 물론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기존에 지금 대주주, 그러니까 김재섭 전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김재섭 전 대표가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공시가 나온 것이겠죠. 나온 것이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A프로젠의 주식을 사가는 사람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하죠. 누구냐가. 사실 시장에서 약간 언급되고 있는 곳들이 있긴 한데, 대기업, 뭐 L사도 있고 한데, 제가 이렇게 또 뭐 이게 확실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고, 다만 그 L사는 또 뭐 자기네들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일본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쪽 투자자가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김재섭 대표가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새로 들어온 대표가 이승호 제가 이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잠시만요. 이승호 맞나요? 대표자 이승호 대표, 이분이 노무라 증권, 일본 노무라 증권의 한국법인 IB 투자은행, 노무라 증권의 한국 IB 대표를 맡아요. 노무라 쪽이 일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쪽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이쪽에 네트워크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제3자 배정 증자로 사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안 나왔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사실 경영권 최대주주가 바뀌냐 마냐도 결정이 되고, 또한 정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만 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구주, 즉 김재섭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실상 다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 지분도 일부 넘어가느냐, 이런 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조회 공시 이렇게 이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는 조회 공시를 하면, 앞으로 그 사이에 결정이 되면은 좋게 결정되든 나쁘게 결정되든 어떤 식으로든 yes or no가 나오면 그 확정 시점에 공시를 해야 되고, 또는 yes or no가 안 나오더라도 1개월 이내에 재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아마 똑같은 내용의 공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GS25 보겠습니다. 역시 조회 공시 답변이 있었는데, GS는 이제
GS그룹 지주회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GS, 칼텍스, GS25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 GS가 메디트라는 회사를 인수 추진한다는 내용이 뭐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메디트가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치과용으로 구강 스캐너, 구강에, 그러니까 치아 안에 여러 가지 그 뭐 충치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빠르게 쫙, 예전 같으면 우리 치과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 볼이라고 해서 뭐 이게 핀셋 넣어가지고 이쪽 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딱 뭐 이렇게 뭐 요런 연필 같은 걸로 해가지고 쭉 넣어가지고 하면 다 보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 가서 치과 가보니까 뭐 이렇게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그 의사 선생님이 핀셋 예전처럼 막 이렇게 하지 않는데도 굉장히 빠르게 제가 뭐 어디 사랑니가 있고 충치가 몇 개 있고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구강 스캐너인데 3D 3차원 구강 스캐너를 제조하는 업체가 바로 메디트이고 한국 회사입니다. 한국 회사인데 주로 이제 글로벌하게 이렇게 좀 활동을 하는 한국 회사이고 이 회사가 놀라운 게 작년에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2천억 정도 돼요. 1,900억. 근데 영업이익이 얼마냐 하면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50%라는, 전 처음에 이게 숫자를 보고 이 숫자가 맞나 두 번, 세 번 봤는데 영업이익률 50%. 와. 하여튼 이런 회사이고 이 회사가 2019년에 유니슨 캐피탈이라는 곳이 경영권을 인수를 했고, 그리고 원래 이 회사를 만든 분도 지금 현재 2대 주주로 있어요. 경영에는 참여 안 하고 2대 주주로 있고,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유니슨 캐피탈을 중심으로 재매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 매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누가 사가느냐? 그 인수 후보 중에 하나가 GS가 거론되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GS냐? 우리가 알고 있는 GS는 GS 칼텍스, 아니면 GS25 편의점 이런 곳을 하는 곳인데 주로 GS그룹의 간판은 정유화학이에요. GS칼텍스가 GS그룹의 거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자산이나 매출에서. 어쨌든 GS칼텍스를 중심으로 한 정유화학의 간판인 GS그룹이지만 작년에 휴젤 인수했어요. 휴젤이라는 곳이 이제 우리나라 보톡스 1위 업체를 인수하면서 바이오 쪽으로 한번 진출을 해보자 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실제 그리고 이 보톡스 1위 업체 휴젤을 인수한 게 이제 GS그룹의 어떻게 보면 후계자가 좀 주도를 했던 사업이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디트는 사실 바이오는 아니죠. 그냥 치과용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를 만드는 그런 검사 진단 기기를 만드는 회사이지만 어쨌든 의료 관련한 그런 기술, 의료기기 관련한 기술을 가진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큰 틀에서 보면 뭐 의료 바이오 이런 쪽을 GS가 계속 좀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GS가 인수한 건 아니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메디트 인수와 관련해서 다양한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방안은 없다. 다양한 투자 방안이 뭐냐?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GS가 혼자서 메디트를 인수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메디트 자체가 몸값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GS가 다른 뭐 재무적 투자자들과 협력을 해서 공동으로 뭐 인수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확정된 바는 없다. 이런 얘기고요. 뭐 물론 이 GS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내노라는 글로벌 사모펀드들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미국이나 이런 쪽에 있는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 뭐 임플란트 업체 이런 쪽에서도 메디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뭐 어디가 높게 가격을 써내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최종적인 결과는 안 나왔고, 역시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공시를 내면 아까 A 프로젠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yes or no 시점이 나오는, 그러니까 인수를 하기로 했다, 우리가 인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 또는 인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라는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에 공시를 하거나, 또는 확정되지 않더라도 한 달 내에 재공시를 합니다. 한 달 내
두 번째 한 달 내에 재공시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재공시할 때는 이거 그대로 그냥 복사해 붙이는 공시가 나올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GS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iwin 플러스입니다. 원이 아니고 win. iwin 플러스가 액면 분할이 아니고 액면 병합입니다. 액면가 1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병합하겠다라는 공시를 냈고, 이거 하려면 주총을 열어야 됩니다. 9월 28일 주총을 하고, 주총에서 만약에 가결이 되면 이거 병합이라는 것은 액면 병합 또는 액면 분할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화폐 개혁하잖아요. 화폐가 바뀌잖아요. 국권이 신권으로 바뀌잖아요. 예전에 있었던 국권, 뭐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지폐 지금 하고 다르잖아요, 모양이. 그래서 국권을 신권으로 바꾸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일정 기간 매매 거래를 정지합니다. 10월 11일에서 31일까지 정지를 했다가 그 다음 날 11월 1일에 이제 신주권 상장, 이때 이제 신권으로 다 바뀌는 거죠.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발행주식수는 이렇게 해서 발행주식수가 5분의 1로 줄죠. 그 병합을 하니까 5대 1 병합을 하니까 종류주식 즉 우선주도 같이 병합을 하는 것이고요. 병합을 하고 이유는 뭐 이렇게라고 밝히는데 사실 다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이는 그냥 모범 답안이고, 사실 이 iwin 플러스가 지난달에 7월달에 불과 7월달에 신주 발행 비율 100% 그러니까 100만 주가 있으면 신주 100만 주를 더 찍어내는 유상증자를 했어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미 그때 그렇게 늘려놓고, 물론 그때 여러 가지 시설 투자 자금, 채무상환 자금,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했겠지만 늘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액면 병합을 하는 그런 겁니다. 액면 병합 자체는 정말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고 그냥 이중립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게 주가 주식 거래되는 주식 수가 너무 많으면, 지금 보면 얼마죠? iwin 플러스가 지금 1억 주죠. 1억 1,860만 주. 물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고 한 5천만 주 정도 수준이었는데, 증자를 하면서 신주 발행 비율 100%의 증자를 하면서 발행 주식 수가 2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1억 주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좀 많다라고 회사 측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줄이겠다. 줄이는 대신 그러면 그만큼 주가는, 기준 주가는 5배가 높아지는 것이죠. 주식수는 5분의 1로 줄어들고 주가는 5배로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액면 병합은 우리가 은행 가가지고 돼지저금통에 있는 100원짜리 동전 100개를 갖고 가서, 그럼 10,000원이죠. 그거를 10,000원짜리 하나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액면 분할은 그 10,000원짜리를 100원짜리 동전 100개로 교환하는 것과 똑같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돈의 가치, 주식의 가치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 수급적인 측면, 수요와 공급,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런 액면 병합을 하다 보면 1억 주 이상 거래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거래량 이런 좀 복잡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줄이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뭐 이미지 센서 패키징 또는 차량용 공조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 LX 세미콘이라는 회사의 공시를 볼 텐데요. 이 LX라는 것은 LG그룹에서 분리가 되어 나온 지금 LX 그룹의 계열사라는 뜻이죠. LX 세미콘. 이 회사는 원래 이름이 실리콘 웍스였습니다. LG그룹에 있을 때는 실리콘 웍스.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그 부품을, 핵심 부품을, 칩을 설계하는, 공장은 없이 설계만 하는 펜리스, 그러니까 공장이 없는 회사이고, 실리콘웍스였는데 이제 구본준 회장이 LG그룹에서 계열 분리를 해 나오는 과정에서 뭐 LG 하우시스, 뭐 실리콘웍스 뭐 이런 것들을 몇 개 이제 본인 지분과 맞교환해서 가지고 나왔죠. 그게 이제 LX 세미콘이 됐고, 코스닥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상장 폐지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왜?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로 이전하기 위해서 상장 폐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주총을 엽니다. 9월 23일. 일단 주주들 동의를 받아야죠. 9월 23일 주총을 열고,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카로 보겠습니다. 메카로라는 회사는 사실 저도
들은 거는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부품 소재 쪽 회사인데 이 회사가 물적 분할을 합니다. 단순 물적 분할을 하고 그래서 M케미칼이라는 신설회사 물적 분할로 신설회사를 만듭니다. 어떤 사업 분야 하냐 하면은 반도체 제조용 프리커서 사업. 제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래 물적 분할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최근에 이제 LG화학부터 해가지고 이게 핵심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해서 재상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적 분할이 마치 절대 악인 것처럼 비춰지는데 애초 물적 분할은 좀 잘 안 되는 사업부 또는 본인들에게 필요 없는 사업부를 떼어내서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지만 누군가에는 쓸모가 있을 것 같은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에게 매각하는 겁니다. 그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본업을 본인들이 원래 하고자 했던 남아있는 본업을 더 키우는 또는 뭐 주주들과 갈라먹는 배당을 하거나 갈라먹는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이 물적 분할이고 근데 이 LG화학은 핵심 사업 미래의 핵심 사업을 분할하면서 이제 논란이 많았던 상황이죠. 그래서 물적 분할 자체는 사실 죄가 없습니다. 물적 분할은 기업이 여러 가지 사업 구조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 그 물적 분할을 이상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회사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메카로는 물적 분할을 합니다. 어쨌든 M케미칼이라는 새로운 신설회사를 만들고요. 이 신설회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면은 M케미칼 신설회사를 만들어서 양도 즉 매각합니다. 팝니다. 얼마에 1,462억 원을 받고 팔겠다라는 것이 왜? 이후 재무구조 개선,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서 물적 분할하고 남은 본체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 단어가 실질적으로 사실 물적 분할의 근본, 물적 분할이 존재하는 이유인데 지금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이런 쪽에서 오히려 핵심 역량을 물적 분할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죠. 원래 물적 분할은 핵심 역량에 집중하기 위해서 본인들에게 필요 없는 사업을 팔아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사업구조 개편을 하는 게 물적 분할의 역할이다. 다만 이 회사는 이제 버슘 머티리얼즈 코리아라는 회사에 물적 분할로 신설된 이 M케미칼을 이 버슘 머티리얼즈 코리아라는 회사에 팔기로 했는데 이 회사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당장 파는 것이 아니고 여기 양도 예정 일자나 매각 날짜가 2024년이에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1년 반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일단 계약을 맺어 놓은 거죠. 그 계약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행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약간 마일스톤 그런 개념으로 요게 달성이 되면은 이제 물적 분할한 회사를 그렇게 팔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좀 길어지고 있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SD 바이오 센서 자가진단 키트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만들고 코로나19 상황에서 SD 바이오 센서가 엄청 잘 나갔죠. 사실 엄청 잘 나갔죠. 돈도 많이 벌었고 엄청 잘 나갔고 그래서 이제 상장을 하고 이게 작년에 상장했던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광고도 TV 광고도 많이 했었고 상장 후 첫 중간 배당을 얼마 전에 발표했었고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중간 배당 구체적인 조건 얼마를 주겠다라는 것이 나온 것인데 한 주당 700원을 주겠다. 중간 배당 그러니까 결산 배당은 12월 말 기준으로 결산 배당은 결산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래 배당 날씨가 추워지면 배당주를 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중간 배당은 1년 절반이 지난 시점에 주는 거니까 배당 기준일이 6월 30일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SD 바이오 센서의 중간 배당에 해당됩니다. SD 바이오 센서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6월 30일까지 주식을 갖고 있다가 지금 현재 주식이 없어도 돼요. 지금은 주식을 팔고 SD 바이오 센서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이 배당금을 받습니다. 다만
이 배당 공시를 보고 지금 주식을 사신다면 중간 배당은 못 받습니다. 왜냐? 그게 바로 배당 기준일. 배당 기준일이라는 것은 배당금을 주는 주주들의 명부를 확정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이 6월 30일이고 SD 바이오센스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는 이제 코로나19 국면에 키트, 자가진단 키트 이런 것들로 많이 이제 회사가 외형적으로 이익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고 다만 이제 늘 그렇게 되면 고민은 그거죠. 코로나 이후에는 뭘 할 것이냐. 라는 것이 고민인데 일단은 그동안 이제 벌어둔 돈의 일부 사실 배당 총액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1,700억 중간 배당. 물론 중간 배당을 한다는 것은 결산 배당도 있다는 것이에요. 뭐 제가 SD 바이오센스 이사회는 아니니까 보장을 할 수 없지만 결산 배당을 작년에도 했었고 그래서 중간 배당 한 번, 결산 배당 한 번, 1년에 2번 배당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배당은 배당인데 이제 이 회사가 그럼 앞으로 뭘 할 것이냐 고민이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이제 미국 회사 메리디안 뭐 이렇게 합병이 아니고 그때 그 역삼각 합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복잡한 구조를 거치면서 어쨌든 미국 회사 하나를 샀어요. 그러니까 엔데믹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수합병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D 바이오센서도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